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선비문화관광진흥원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대효입니다. 이곳 안의향교는 경남 함양군 안의면 교북리 148-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지방문화재 제22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의향교는 1473년 성종 4년에 현감이었던 최영이 후암사지에 처음으로 문묘를 세우고 향교를 창건하였습니다. 그 이듬해인 1474년 성종 5년에 현감 신윤환이 오성위와 송조 6현, 아국 11현의 심판을 봉안하였으나 1597년 선조 30년에 정유재란으로 교궁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607년 선조 40년에 현감 양선이 명륜당과 동제인 화우제 및 서제인 출곡제를 재건하였고 1615년 광해군 7년에 교궁을 보수하여 지금까지 안의향교로서의 명맥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자, 향교의 제천루 앞 동편에 보면은 안의향교를 중수하였다는 비석이 서 있는데 1777년 정조 1년에 현감 이보경이 중수한 공적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옆으로는 1979년 성균관 전학이었던 이종세가 중수한 공적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안의향교의 건축물 구조를 살펴보면 외산문인 제천루를 들어서면 동제인 화우제와 서제인 출곡제, 또 명륜당과 전사청, 성생당과 내산문, 대성정과 망료이가 배치되어 있으며 서쪽편으로는 관리사가 배치되어 있는 전학 후묘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향교의 정문인 제천루입니다. 이 제천루는 논어 자한편에 자제천상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자제천상왈 서자여사부 불사주야라는 대목에서 공자께서 강가에 서서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시대가 쇠퇴하여 천하의 도가 무너진 것이 마치 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밤낮으로 쉼없이 흘러가는구나 라면서 한탄하였는데, 맹자께서는 근원이 있는 샘물은 위로 퐁퐁 흘러나와 아래로 흐르면서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급기야 바닥에 패인 웅덩이를 다 채우고 나서야 앞으로 흘러나가 마침내 사방의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니 학문하는 자세도 이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자는 제자들에게
시간은 저 물과 같이 빨리 흘러가니 부지런히 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월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는 그 교훈을 담아놓은 이런 누각이 바로 제천루입니다. 제천루에 올라가 보면은 북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제천루의 북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이 기숙사에 기거하는 학생들이 아침에 먼저 일어나라는 북을 3번 치고 또 세수하라는 북을 3번 치고 또 의관을 정제하고 아침 식사를 하러 나오라는 뜻으로 3번에 걸쳐서 모이시오, 모이시오, 모이시오 라고 외의를 청합니다. 모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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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유생들은 나와서 하련대 앞에 북향을 해서 열을 이루어서 그 횃불의 불빛을 따라서 그 안에 서명을 하고 수복에게 건네줍니다. 이는 시간차를 두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요즘 말하면은 일종의 점호를 취하는 형태로 행하였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제인 화우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우제는 명자의 진심상편에 보면은 유여시 우화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자는 군자가 사람을 가르치는 방식을 5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화우제는 첫 번째 대목처럼 때맞추어 내리는 단비가 땅속으로 잘 스며들어서 초목을 변화시켜 만물을 성장시키듯이 공자께서 안자와 정자를 가르칠 때처럼 성인의 가르침을 잘 받아 학문을 성장시키라는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성의 행가지치 또한 단비가 초목을 변화시키듯 가르치는 방법을 말하였습니다. 또 주자어류에 보면은 누가 주자에게 물어봅니다. 정자는 주자의 제자가 되죠. 정자는 노력하고 애태어함을 기다린 뒤에 알려주면 표현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표현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답하기를 이것이 바로 이른바 때맞춰 내리는 비가 초목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 비유하면은 파종을 하고 북돋은 농작물이 인력을 한껏 다 쏟았으나 단지 약간의 비가 부족하여 싹이 돋아나려고 하지만은 아직 돋아나지 않은 바로 그때 허련히 약간의 단비를 만난 것과 같으니 생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시우화지라는 대목은 때맞추어 내리는 비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화우제는 때맞추어 내리는 담배와 같이 사람을 교화시키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서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제는 출곡제라고 하는데요. 이 출곡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경의 서화편에 보면은
출어유곡, 천우교목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나무를 베는 시라는 뜻으로 쩡쩡하며 나무를 베니 앵앵하며 새가 울면서 깊숙한 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로 올라가네 라는 구절입니다. 이 뜻은 우리 안희향교의 기숙사인 서재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밝은 세상으로 떨쳐나와 저 새들처럼 높은 나무에 올라가 높은 곳으로 도약하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 깊숙한 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로 옮겨가네 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출곡천목, 즉 관직에 나아가 성진하라는 고사성어가 되며 천목지라는 말은 출세하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깊숙한 골짜기에서 나와서 높은 나무로 올라가네 라고 하는 이 출어유곡, 천우교목의 뜻이 이곳 기숙사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관직에 나아가 성진도 하고 출세를 하라는 뜻으로 이 출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맹자처럼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관직에도 나아가지 못할 뿐더러 출세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학문이 퇴보되고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곡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성적을 내 사회에 나가서 큰 인물이 되자라는 이런 뜻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맹윤당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맹윤당입니다. 맹윤당은 일륜을 밝히는 전당으로 우리 역사시대를 이끌었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 때부터서 태학에서 가르쳐온 교육의 전당이었습니다. 성균관의 기문에서도 보면은 성인의 가르침이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독 맹륜으로서 이 당을 이름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지만은 하나라나 상나라나 주나라의 상서, 즉 향교가 모두 이 윤리를 밝히자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륜이 위에서 밝아지면은 서민이 아래에서 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맹륜당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동쪽 편에 있는 전사청으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이 전사청은 석전대제를 봉행하기 위해서 제기와 제구, 기물, 복식 이런 것을 보관해 놓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향교의 외산문이 제천루가 정문이라면은 대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내산문이라고 합니다. 문이 한 짝이면은 외문, 두 짝이면은 쌍문, 세 짝이면은 산문이라고 합니다. 또 가운데가 솟아 있으면은 소설대문, 소설산문 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오른쪽은 동문이라 하고 왼쪽은 서문이라 하고 중앙을 중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주로 우리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 외산문과 내산문을 출입할 때 서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편의상 동문은 들어가는 문으로 서문은 나오는 문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외산문과 내산문의 경우이고 실제로 대성전의 사당문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또 안 됩니다. 모든 예서에는 사당의 문은 동문으로 들어갔으면 동문으로 나와야 되고, 또 주인은, 즉 헌관과 집사들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갔으면 동쪽 계단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남 지방에서는 대체적으로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동문으로 들어가면 나올 때는 서문으로 나와서 서쪽 계단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틀렸다고는 볼 수가 없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어떤 학문적인 해석에 따라서 지역마다 달리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예서에는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동문으로 들어갔으면 동문으로 나와서 동쪽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바른 예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희향교 대성전에는 공자를 주향으로 모시고, 배향으로는 동쪽편에 안자, 서쪽편에 정자, 다시 남쪽으로 동쪽편에 자사자와 서쪽편에 맹자, 이렇게 해서 소목식으로 배향을 하였고, 이를 다 합쳐서 오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동쪽 벽면에는 종향위가 있고 서쪽 벽면에는 서종향위가 있는데, 송나라의 현인 4분과 우리나라의 현인 18분을 합쳐서 모두 27분의 성현을 모셔둔 곳입니다. 함양의 안희삼동 중 화림동 구곡동천을 따라 흘러내린 물줄기와 심진동 용추계곡을 따라 흘러내린 물줄기가 만나는 양단수가 비단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비단 금자를 써서 금천이라고 이름하였는데요. 그 두물머리 강변에는 지나는 길손에 땀방울을 식혀주는 오리숲이 펼쳐집니다. 저 숲길의 끝자락 맞은편에는 광풍루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광풍루는 1412년 태종 12년에 현감이었던 전우가 지은 건축물로서 당시에는 선화루라 하였다가 1494년 성종 25년에 현감으로 계셨던 일두 정여창 선생이 새로 중수하면서 이름도 광풍루라 고쳐 불렀습니다. 광풍은 선비가 가슴 속에 품은 뜻의 맑고 밝음이 마치 비개인 날에 부는 청량한 바람과 같다고 하였고, 비개인 후에 떠오른 하늘의 상쾌한 달을 제월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청량한 바람과 상쾌한 달을 빗대어 선비의 마음과 같다 하여 전국의 이름난 선비들의 거처에 광풍과 제월이란 당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곳 아니면 쇠부리 마을에는 일제강점기였던 1918년 당시의 시대상과는 사뭇 다르게 여성을 위한 특별한 집이 있는데요. 함께 허삼들 가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마을은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고 하여 쇠부리 마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 당시 진양 갑부였던 허신의 문중의 딸 허삼둘이 토 세력이었던 윤대흥 집안으로 시집왔을 때 윤대흥이 아내를 위해 특별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허삼둘 가옥은 현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07호로 지정되었습니다.